네, 저희가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 뉴페이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늘 궁금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라도 더 좋은 정보를 얻고 또 내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 정도를 매 패널 토의 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궁금한 미래 시점이 언제냐, 뭐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 것이냐, 약간은 좀 철학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서구 디자이너를 모셨기 때문에 이 강연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패널 토의에 준비된 질문은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오늘 오리지널리티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강연 제목이 오리지널리티가 들어갔는데요. 여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리지널리티 그러면 다들 이거 되게 중요하고, 뭐 좀 원천, 되게 가장 기초적인 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만큼 많이 또 디자이너에게 중요시되는 단어가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저는 이 세 분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오리지널리티와 아이덴티티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조금 파이팅을 드렸냐면 어록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내가 더 좋은 키워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1회 때 행사를, 1회는 아니죠. 물론 지난번 이 장소에서 이제 한 번 더 했었을 때 해봤더니 세 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최도진 디렉터님이 계셨었고 세 분이 막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는 유튜브에 이 영상이 다 올라갑니다. 편집을 다 해서 지금도 이제 녹화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시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다들. 다시 막 단어를 바꾸시고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여쭤봤습니다. 자, 오리지널리티는 인생 걸기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롤모델이다 라고 제가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 네. 소개부터 해주시죠. 송하엽 교수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서구 디자이너가 아파트 단지 디자인을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파일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거를 물어봤을 때 아까 그 이서구 디자이너 그 렉처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이게 오리지널리티 얘기하시면서 나만의 사고 엔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나만의 사고 엔진 하면서 저도 여기 제가 다 메모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해가지고 뭐 패스, 프로세스, 뭐 전체 조망하는 거, 그래서 인생 걸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덴티티는 저희가 이제 일어나면 뭐 애아빠부터 해서 뭐 여기 또 딸들, 뭐 아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루마다 몇 개씩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 그 뭐 노마드, 유목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하루에 몇 개씩 경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롤모델 같은 거고 좀 그 무게를 오리지널리티에 저도 많이 좀 걸었습니다. 예. 그런 롤모델이었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루에 몇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네. 두 번째로는 오리지널리티는 타고나는 것이다. 그리고 전 이게 재밌었어요. 오리지널리티는 카피 불가, 아이덴티티는 카피 가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오리지널리티는 카피를 하면 어색해지는데 아이덴티티는 카피를 하면 더 디벨롭 될 수 있다라는 오묘한 대답을 해주신. 네. 네, 매니페스토 디자인의 안지용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서구 디자이너님 강연을 오리지널리티로 잡는다고 하셔서 그러고서 이런 질문도 준비해 주시니까 사정부터 찾아봤어요. 사정부터. 그래서 도대체 차이가 뭐지? 막 고민했는데, 근데 좀 전에 그 서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심지어는 스토어 아이덴티티 말하면서 아이덴티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아이덴티티가 자신들의만의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다 보니까 아까 그 강의에서 나왔지만 디자인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남의 것을 레퍼런스 할 수 있고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좋게 표현하면은 제가 그 디자인을 흠모하여 오마주를 하여서 뭐 이렇게 카피란 얘기는 살짝 피해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모방을 하고 그걸 디벨롭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충분히 아이덴티티는 나오는데 그게 결국 오리지널리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는 진짜 누군가의 오리지널을 베끼면 그거는 그거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건 그야말로 카피인 것 같은데 아이덴티티는 저는 충분히 카피하고 디벨롭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마지막 대답은 이서구 디자이너일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작이라는 거는요, 그두 분이 또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원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덴티티는 사실 복제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오리지널리티가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가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뭐 작품이 됐건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보는 매체나 그런 글이나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저거는 좀 원작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쟤는 좀 약간 특별하고 쟤만의 느낌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들으시는 청중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리티, 뭐 아이덴티티, 그리고 유니크니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난 얼마나 고민을 해보았는가, 이 생각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는 다 이제 디자인을 하고 계십니다. 건축가이시고 또 오브제를 디자인하고 계시고 또 건축을 같이 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디자이너로서 그 오리지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바로 대답은 첫 번째, 네, 첫 번째로 숙연하게 자기 반성을 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 저인가요? 네. 네네네. 아니 제가 저렇게 이제 간단하게 대답은 안 드렸는데, 네네네 말씀을 드렸던 게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제 스스로의 오리지널리티를 아직 몰라서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 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좀 찾아가지고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보신 분들 중에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영화가 있었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한번 이렇게 걸어보라 그래요. 걷는 혹시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딱 이렇게 걸어요. 그 다음에 점점 속도를 올려요. 그래서 딱 멈춘 다음에 선생님 하는 얘기가 천천히 걸을 때는 다 각자 개성 있게 걸었대요. 자기만의 색을 갖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짧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고 어떤 사람은 뭐 왼팔이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 다 드러나도록 걷다가 속도가 빨라지니까 개성이 다 없어지고 다 똑같이 걷더라. 그냥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제 스스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많이 할수록 그래도 어차피 지금 현재 세상이 우리한테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게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를 맞추다 보면은 오리지널리티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반성이라는 게 내 스스로의 속도를 좀 조절해서 어쨌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아니면 같은 스피드를 내더라도 계속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훈련을 하던 뭐 둘 중에 하나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네, 그 여기 매니페스토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매니페스토거든요. 매니페스토 직원분들이 지금 스텝으로 크루로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잘 들으셨다가 천천히 오리지널리티를 찾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좋아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요청을 해도 네 그걸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본질에 대한 이해다. 가장 본질적으로 대답을 전 누가 대답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요? 네. 좀 원툭하죠? 네. 네, 그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좀 더 본질에 대한 이해는 사실 좀 추상적으로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사실은 여기 다 성인들이지만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저도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알아가지만 그나마 조금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인지한 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창의로운 생각이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좋았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내 안에 있는 얘기를 잘 끄집어낼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한 30대 중반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찾았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일상을 되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에서 그런 걸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내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노력을 하시면 사실 그게 이제 반성의 어떤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반성 받으셨고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저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상상의 인벤토리에 파일을 늘리는 것이다. 아까 제가 생각한 답이 다 이서구 디자이너가 얘기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면 이제 아까 한글도 나오고 뭐 기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 이제 책도 있지만 이태리 사람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치나 뭐 이렇게 페디먼트 삼각형을 많이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인벤토리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억하고 상상 그거는 자기가 경험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게 있고 우리가 받는 거는 이제 문화로부터 받는 이게 DNA 같은 거 원형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개의 인벤토리 재고 목록이죠. 재고 목록을 자기가 늘려가는 게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늘리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다 나와요. 뭐 패스를 만들고 하는 게 다 링크가 돼서 제가 이 생각을 15년 전에 완성했는데 이제 책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역시 자기 반성으로 끝이 났고요. 네, 3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번은 현재.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이거 흔한 질문인데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현재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지금 디자이너의 역할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 요거를 제가 좀 단어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 미래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비즈니스 및 전략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서구 디자이너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아까 저기 질문해 주셨던 분이랑 맥락을 같이 해서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형태를 다루거나 그 외형을 다뤘다고 하면요. 그 본질을 다루고요. 그 비즈니스, 사실 그 본질은 비즈니스일 수 있고요. 그 어떤 사업의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관여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직급들이 계속 높아지고 계시고 연봉도 많이 받고 사실은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회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디자이너의 역할을 감각적인 거 또는 감성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미래에는 디자이너가 이성과 감성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안종 대표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건축과가 있고 건축공학과가 있고 공학과는 훨씬 더 이성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구조를 하고 설비를 하고 이런 쪽이 좀 더 포커스가 있고 건축과는 조금 더 설계나 디자인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봤는데 마찬가지로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봐도 지금까지 아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각적인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런 조형적으로 기쁨을 줄까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그랬을 때 이성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하면 숫자인 거죠. 그게 영업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조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공학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결합들이 일어나는데 기존에 있었던 트레인된 머리로 이거를 이야기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근데 아마 더 많은 챌린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할 교수님께서는 현재 엄청 쉬워요. 네, 아주 쉽습니다. 네. 대답을 해주시죠. 아니 뭐 저희가 문호 개방한 지가 한 100년 좀 넘었고 그래서 아직 과도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극을 하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디자이너는 좀 코렉션, 이렇게 코렉티브, 이렇게 프리벤티브 이렇게 예방하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조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극을 하는 사람에서 교정을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많은 걸 냈고 하는 질문이고 아니 대답이었고요. 4번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산업 디자이너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 디자인의 많은 위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그 이면에는 많은 이유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이 산업 디자인의 업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현재는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시기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답한 거죠? 그렇죠. 네. 아까 그 같은 얘기가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과도기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저희의 시장.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전자회사에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핸드폰을요 1년에 80모델을 디자인했었어요. 전자회사에서. 모델이 80개예요. 그럼 디자인 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웃소싱도 나가고 외부 이제 회사에다 협업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1년에 핸드폰 한 2개, 3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물리적으로 줄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논리로 냉장고, 세탁기 뭐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라 이게 직업이 줄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클라이언트 중에 제조회사는 한 40%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 회사나 건설 회사나 다른 요즘에 카카오에서 제품 만들잖아요. 그죠?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품 만들고 야놀자라는 그런 모텔, 호텔 이런 체인이나 예약 서비스에서 제품이나 어떤 산업 디자인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외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제조업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산업 디자인은 없어진다고 보는데 그 제조업에 없어지면 산업 디자인이 없어진다는 거는 스타일링적인 거, 조형적인 거, 형적인 거라면 새로 생기는 부분은 약간 전략적이고요. 좀 더 브랜드적이고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산업 디자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되게 좋은 변화의 시기고요. 이럴 때 자리 바꿈을 해요. 이럴 때 이제 자리를 잘 잡으면요.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리 바꿈하자 이렇게 돌다가 그쵸, 도는 자리. 시기에 지금. 그래서 이게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회전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리 의자 뺏어가지고 못 앉으신 지금 분들은 반만 두 개 애매하게 완전 두 개. 앉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어서 또 어록을 하나 내주신 쓱이라는 대답을 그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쓱, 쓱 이렇게 이게 잘 없어요. 영어나 이런 거에는. 근데 이렇게 쓱 밀어 이렇게 뭐 쓱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건데 이제 아까 그 목적성하고 상시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저 이거 얘기 듣고 이제 정말 건축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건축에다 보면 이게 거의 다 건축 얘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목적성은 이제 오브젝트만 건물만 보는 거고 상시성은 이제 그 저기 환경과의 관계나 아니면 그게 그 눈에 안 띄었을 때 어떤 이렇게 배경으로 있나 이거를 보는 거여서 이거 뭐 다 이해한 거예요. 지금 건축과 도시의 메커니즘에 그래서 그냥 쓱 들어갔고 물론 건축가 졸업상도 많지만 산업 디자이너 쪽에 졸업생이 더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노력하겠지만 쓱 들어오세요. 서로 쓱쓱. 네, 세 번째로 제가 키워드를 낸도, 발뮤다, 무지라고 뽑았습니다. 이건 사실 지난번 여기 강연 저희 패널 토론을 함께 하셨던 강준모 대표님 지금 중국의 메이저 그 제조회사의 디자인 대표로 지금 잠시 가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디자이너들한테 맡기면 다 똑같이 나온다고. 누구한테 맡기든지 조 스타일, 책임질 저 세계 차이점 구별하시겠어요? 딱 나왔어.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거 그냥 오브젝트만 새로운 게 딱 나오는데 너 이거 발매돼서 나온 것 같아, 랜도가 한 것 같아, 무지가 한 것 같아. 아무도 못 맞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그게 일본의 오리지널리티라고 얘기할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할지 약간 혼돈이 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혼돈이 있는 와중에 한국은 어찌 보면 아직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과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아까 이제 한옥이나 한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정체되기보단 계속 꾸준히 변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야 산업이 점차 빨라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도 내 자리는 나는 대학교 졸업한 때까지 공부한 걸로 앞으로 40년 동안 먹고 살고 싶어, 이거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일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도 18년 전 클라이언트하고 지금 클라이언트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데, 저는 똑같은 기술을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면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질문이 뭐였죠? 산업 디자인의 막 위기. 달렸어 지금. 산업 디자인의 산업 위기. 디자인의 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변하면 순간 위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뇌는. 근데 변하기 때문에 위기가 없고 다 정체돼 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분 상승할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위기니까 기회죠. 다 의자에 앉으신 분들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의자 뺏기에서 성공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5번째 질문을 바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거 좀 예민합니다. 예, 영역의 확장이냐, 영역의 침범이냐, 그리고 어디까지가 융합이고 어디까지가 전문성인가. 저는 이화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짓궂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지용 건축가는 건축을 하시는 분이세요. 건축가인데 예, 저렇게 커트러리를 만드시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서구 디자이너는 아까 처음에 첫 마디가 저는 오브제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사물을 디자인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공간, 저기 삼청동에 있는 거죠. 예, 카페 코나 퀸즈라고 예, 공간을 또 디자인했고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안지용 건축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에이제로라는 가죽 브랜드를 또 런칭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까 카카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막 팔고 계시고 예, 막 디자인을 하고 계시고요. 이서구 디자이너는 제가 지금 CJ 로고샵을 넣었는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사실 아파트 단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영역을 서로 오가면서 의자를 뺏어서 앉으셨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시기를 물결을 잘 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과연, 물론 디자이너는 숟가락부터 도시까지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각 분야마다 전문성은 존재할 것이고, 저는 그것이 이제 융합이 될 때에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단위로, 어떤 수준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양 옆에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서로 나는 이걸 융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결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서구 디자이너부터. 그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레이아웃이요. 교실 아시죠? 교실. 칠판 있고 이게 지금 교실 레이아웃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산업혁명 때 나온 거 아세요? 이 레이아웃이? 이거 이전에는 이런 레이아웃이 아니었어요. 배움의 교실은 이 레이아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효율성과 그 산업에 맞춰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그 레이아웃이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인류는 사실은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그죠? 사실은 산업혁명이라는 거 생긴 게 사실은 거의 몇백 년 안 됐어요. 거의 1800년 넘어가면은 예전에는 건축가가 가구 만들었고요. 예전에는 건축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나라도 대목장, 소목장이라고 했어요. 대목장이 나무 건축을 만들면 그 뼈대를 만들면 소목장이 안에 들어가는 거 만들고. 예전에 건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과 산업 시기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때 하면서 세분화되면서 산업 디자이너, 너는 가구 디자이너,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있는 거 가구 디자이너,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가구 디자이너라는 게 있어요. 퍼니처 디자이너라기보다 그냥 사실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보다 그 디자인 문화가 좀 발달된 데는 가구 디자이너보다 그냥 디자이너, 인서트 디자이너, 오브제 디자이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산업화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이 또 발전했잖아요, 그죠? 예전의 제조기 기술이랑 지금 기술이 엄청 틀려요. 당연히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플랫폼이 바뀌면서 엉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만약에 지금 산업이 제조나 지금 산업혁명 패러다임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처럼 쭉 갈 텐데 지금은 그거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파괴나 침범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 예전에 대목장, 소목장 계셨던 분들이 지금 건축가에 계셨는데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 저는 그 맥락이라서 그냥 네, 이거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디자이너로서 너무나 당연하다.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 네. 네.
말씀 주시죠. 제가 가면 확장이고 남이 오면 침범이죠. 맞아 맞아. 아, 아니에요? 정답이네요. 네, 제가 남의 의자를 뺏으면 나는 영역을 확장한 거고 남이 내 자리를 뺏으면 침범 당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좀- 대답하시게요? 아니요, 근데 그 뺏어서 앉아보니 가시방석이다라 뭐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데 그 확실히 그 아마 예전에 대학 교육은 지금 아마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 전에도 훨씬 더 노력만 한다면 다 배울 수 있을 만큼 지식의 습득 속도라든지 가르치는 방법 이런 게 많아졌고 경험의 축적도 많아지고 왜 요즘 그러죠. 예전에 한 직장으로 쭉 했는데 이제는 뭐 한 가지 기술로 10가지 직장을 다니고 뭐 앞으로는 또 다른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은 다른 부분에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제일 편했고 그분들을 언제 어떻게 만나서 일을 어떻게 함께 할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확장이면서도 이게 뭐 침범이나 뭐 여러 가지 의미상 아까 이제 쓱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딱 바운더리가 더 이상은 나눠져 있지 않지만 동시에 제가 그걸 다 갖고 와서 우리 땅이가 아니라 이렇게 엣지가 블렌드가 돼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리지널한 코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한 코어가 있어서 그 코어를 만을 링크를 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면 그 사이 영역들이 약간 땅 따먹기식으로 쫙 이렇게 한 번에 쭉 들어오게 되고 약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강관계상 송하엽 교수님 질문 대답까지는 안 듣겠지만 교수님이 아까 교수님이 아까 그 습이라는 생각하고 말이- 있었는데. 그러세요? 그럼 아니, 짧게? 짧게 그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렌처 피아노 아시죠? 렌처 피아노. 렌처 피아노는 그 뽕피드 센터 요트 만드는 집안 아들이었어요. 근데 요트 만들다가 건축과를 간 거거든요. 건축을 하러. 그러니까 대학이 없어져야 돼. 대학이 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된 게 없어지고 워크샵 문화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중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영상으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 요즘 지워줘. 제가 저 시간 딱 맞추기 위해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좌장으로서 이제 클로징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위기는 기회랑 어떤 관계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위기는 기회의 거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거울을 잘 우리가 얼굴 아까 성인이 돼도 자기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알려고 열심히 들여다보면 즉 거울 열심히 보다 보면 여기 점 생겼네, 김이 올라왔네, 주름 하나 더 생겼네 하듯이 잘 살펴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들여다보면 항상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랑 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자를 잘 빼앗아서 물결을 주도하고 계신 이서구 디자이너의 오리지널리티에 관련된 강연에서부터 지금 패널 토익까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